전 세계 돈이 한국에 흡수되고 있다는 5가지 보고에 중국이 대혼란 상황에 빠졌습니다. 급격한 환율 격차로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의 수출 실적이 좋아질 뿐 아니라 최근 일어난 지정학적 변화로 인해 한국의 가치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에서의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가치 성장에 힘입어 중국이 한국에 경제적 의존을 할 수 있다는 충격 보고가 나오고 있는데요. 국토전략TV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또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중국의 상황이 매년 나빠질 뿐 아니라 대만의 반도체 위기, 유럽에서의 지정학적 위기로 인해 한국의 전 세계의 자본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럼 총 5가지 이슈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부터 살펴봅니다. 첫 번째, 위기의 대만 반도체. 지난 2019년 일본의 한국 반도체 장비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사건 이후 일본의 반도체 장비 공급망이 대만에 집중되기 시작하면서 일본 대만의 반도체 밀착 시너지는 폭발하여 결과적으로 대만의 1인당 국민소득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무려 1만 불이나 성장하는 기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본 대만과의 밀착의 결과가 중국에 결국 유리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생산업체 SMIC가 반도체 7나노 공정에 성공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의 7나노 공정이 대만의 반도체 업체로부터 그대로 베껴서 사실상 대만 반도체의 핵심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국 S전자와의 격차는 무려 2년 격차로 줄인 상황인데요. 사실상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 인해서 일본, 대만, 중국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공급망의 형태가 짜여지면서 미국을 압박하는 형국이 펼쳐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본은 반도체 장비 핵심 원천을 보유 중이어서 한국이든 대만이든 중국이든 어느 나라가 반도체 생산을 해도 무관한 상황이고, 오히려 중국 같은 거대 시장과 자본력이 있는 나라가 반도체를 생산하면 한국의 수출길이 막혔던 일본의 반도체 장비 공급업체들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의 효과를 일본 자국에서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 흐름을 완전 차단하고 나섰습니다. 바로 한미일 대만 4개국을 포함한 반도체 사각동맹틀을 만들어 이러한 흐름을 원천 차단하고 일본에서 대만으로 흐르던 반도체 기술을 한국으로 모조리 집적시키고 한국 미국의 반도체 미러를 더욱 강화하기로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지난 일본 초대형 반도체 업체의 공중분해 이후 한미일 반도체 연합이 결성되어 한국으로 일본 반도체 핵심 기업들이 인수되는 상황과 흡사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은 거대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며칠 동안 중국의 핵심 군사 장비들과 자주포, 탱크들이 대만과 인접한 푸젠성으로 몰려들어갈 뿐 아니라 전시를 앞둔 대규모 실전 훈련이 진행되는 것이 포착되면서 대만과 중국 사이 양안 관계가 역대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뿐 아니라 현재 대만의 정세가 반중국의 민진당과 친중국의 국민당 두 개의 국론으로 분열돼 더더욱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만은 미국과 상호방위 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고 대만전 남성들에게 1936년부터 2017년까지 유지되어 오던 징병제가 4개월 훈련으로 바뀐 상황입니다. 가장 안보적으로 위험한 시점에 무장해제가 이뤄진 상황으로 재무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국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훈련된 군인들의 수가 모자른 상황입니다. 문제는 양안 간 군사충돌 상황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도울 수 있는 나라가 없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한국 3나노 반도체 양산 성공. 대만이 위기에 처한 상황 속에서 한국의 3나노 반도체 개발 양산이 성공하면서 대만 반도체 업계를 초격차로 따돌린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또다시 한국의 반도체 수출 호재가 집중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반도체 업계는 중국 등 경쟁 국가의 산업 스파이들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으로 미국 텍사스에 250조 원 규모의 반도체 설비 공장 11곳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측에서도 한국 3나노 반도체 양산을 앞두고 한국의 반도체 업계를 자국의 전략물자처럼 인식을 하여 확실하게 한국의 산업과 안보를 보호할 것을 천명한 상황으로 미국 핵심 산업계에 들어갈 반도체의 대부분을 한국산으로 투입하게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한국의 경쟁국 대만이 일본의 빵빵한 지원으로 인해 급성장하자 한국 반도체 경쟁력이 매우 우려되던 상황이었습니다. 과거 미국은 일본의 주요 반도체 업계를 공중분해시켜 한국으로 모두 이전시켰던 전력이 있습니다. 일본이 갖고 있었던 반도체 패권을 믿을 수 있는 나라로 이전시킨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데, 현재 대만의 반도체 산업계는 중국으로 고스란히 핵심 기술을 빼앗길 위기에 있는 상황으로 또다시 한국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사실상 한국의 화폐 가치를 결정짓는 역할을 합니다. 미국의 달러화가 세계 기축통화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우디 및 중동의 석유 거래를 모두 달러화로만 결제하는데 중동의 왕가들과 합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이와 유사한 상황으로 향후 반도체 산업의 화랑이 이어지게 될 경우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빠르게 4만 불, 5만 불을 뛰어넘어 아시아 1위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세 번째, 한국판 로키드 마틴 탄생. 미국은 이렇다 할 만한 수출 상품이 없고 한국, 일본 등에서 자동차, 전자제품을 대거 수입하면서 사실상 미국은 거대 소비시장이 돼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수출하는 핵폭탄급 수출품이 있습니다. 바로 무기입니다. 첨단 전투기 한 대를 팔면 승용차 수만 대 분량의 수출 효과가 있어 부가가치가 어마어마한 산업입니다. 2021년도 기준 세계 무기 수출국 랭킹을 잡게 되면 1위는 미국, 2위는 러시아, 3위는 프랑스, 4위는 중국, 5위는 독일, 6위는 이태리, 7위는 영국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기준으로 세계 2위의 무기 수출 대국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러시아, 중국이 사실상 무기 수출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EU 및 나토의 신규 무기 시장이 중저가 무기 시장이 되면서 러시아와 중국이 장악하던 시장을 한국이 빠르게 섭렵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 같은 현상이 동남아시아에서도 유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여러 개의 방산 기업들이 분산돼 전투기, 전차, 자주포를 따로따로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업들을 통합해 한국판 로키드 마틴을 출범시키기로 선언했습니다. 갈수록 러시아, 중국의 주변국에 대한 위협이 실제 국가 전망을 위협하는 상황이 도래하고 한국의 무기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면서 반도체, 조선, 자동차에 이은 새로운 수출 상품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현재 유럽 신흥국들의 자금이 전부 한국으로 흐르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습니다. 세계적인 안보 불안 상황으로 인해 폴란드, 발트 3국, 핀란드, 헝가리, 로마니아 등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시아, 심지어 남아메리카까지 한국의 무기 시장 파이가 점점 커지면서 한국의 무기 생산 공장이 쉴 틈 없이 가동돼 한국의 고용 창출 효과 증진과 국가 브랜드 가치 향상에 막대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한국의 통화 스와프와 중국의 몰락. 현재 한국의 원화 가치가 대폭락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으로 일부 중국인들은 드디어 한국이 제2의 IMF를 맞게 될 것이다. 한국은 미국과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지 못하고 미국, 중국 두 나라 중에서 중국 위안화와만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으니 중국의 경제가 예속된 속국과 다름없다며 한국의 미래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 틀린 말입니다. 중국과는 영구적 상설 통화 스와프가 체결돼 있지 않은 상황이며 IMF와 같은 초유의 상황이 와도 아주 튼튼한 방패막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한국, 캐나다 간 영구적 통화 스와프가 가동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한국은 기축통화국들과의 영구적 상설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일본처럼 미국과의 영구적 통화 스와프를 맺자니 미국의 속국처럼 느껴져 정치적 논란이 있고, 일본과는 더더욱 역사적 이해관계로 어려운 상황이고, 나머지 중기축 통화국인 영국 파운드 스털링, 스위스 프랑, 유로화 정도가 남은 상황인데, 가장 한국과 갈등이 없었고 우호적인 관계뿐이 없었던 나라인 캐나다와 2017년 11월 이후로부터 통화 스와프를 맺었습니다. 캐나다는 미국과 영구적 상설 통화 스와프가 체결된 나라로서 캐나다와의 상설 통화 스와프는 사실상 한국권화의 안정성이 터키나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같은 상황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한국 경제가 무너지면 캐나다, 그 다음은 미국, 이렇게 도미노로 무너지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와 화폐 가치는 어쩔 수 없이 서방 진영의 탄탄한 틀 안에서 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중국이 한국에 의존을 해야 할 상황인 것인데요.
그동안 중국은 스스로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주장하며 아프리카, 남아시아 등의 개도국의 1대1로라는 명목하에 패권을 휘둘렀으나 현재 더 이상 중국의 물건을 사줄 나라가 없어진 상황이고 미국 등 서방 진영은 중국의 공급망을 확실하게 동남아 등 해외로의 이전이 거의 완성 단계에 접어들어 중국은 현재 청년 취업난, 저출산, 경제 붕괴로 인해 마치 남미의 베네수엘라와 흡사한 경제 구조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오히려 중국은 자국의 통화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서방국들과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을 원하고 있으나 그 어느 국가도 불안정한 중국과 운명 공동체를 함께할 나라가 없어져 버린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은 캐나다와 영구적 상설 통화 스와프를 맺고 있고 스위스 프랑과 2026년까지 호주와 2023년에 통화 스와프를 맺어 비교적 안전한 나라들과 통화 스와프를 건전하게 유지 중이며 지난 2021년에는 안정적인 통화 기반을 바탕으로 폭락해가는 터키와 통화 스와프를 맺어 터키가 서방 진영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아 나토 회원국 만장일치로 결정되는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에 가입이 승인되게끔 하여 사실상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 성공의 목중 일부는 한국은행의 역할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만큼 한국은 2017년 이후 캐나다와 한도와 만기가 없는 상설 통화 스와프를 맺은 이후 G7 국가 이상의 통화 안정성을 얻은 상황입니다. 반면 중국은 만약 대만 침공이 일어나게 될 경우 중국과 비상설 통화 스와프를 맺고 있던 영국, 유럽연합 등의 주요 국가들은 중국과의 통화 스와프를 중단할 가능성이 높고 러시아와 같은 금융제재로 인해 세계 금융시장에서 완전히 사장될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은 기후위기와 무분별한 지하수 채취로 인해 상하이, 주강삼각주가 바닷속에 잠길 것이 거의 확실시된 상황에 청년들의 취업난, 혼인율 감소, 출산율 감소로 인해 미래가 사실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반면 한국은 반세기 넘는 세월 동안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 산업의 발전, 민주화를 동시에 일구어내면서 세계 민주주의 진영의 롤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짐 노저스, 조지 프리드먼 같은 유택의 미래학자들은 향후 동북아시아의 미래에서 한국의 역할을 매우 비중 있게 그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패권 약화 이후 한국의 경제적 번영은 통일을 불러올 것이고 한국은 동북 삼성 지방의 패권을 한국이 완전하게 장악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과연 한국은 미래에 지정학의 판도를 뒤바꿔 놓을 강대국이 될 수 있을까요?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